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동계 이화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리프레임 팀의 팀장 하정아입니다. 저희 팀의 탐사 주제는 미국 언론의 이주민 프레이밍 탐사를 통한 한국 언론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제시 및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저희는 이번 탐사를 통해서 미국 언론의 이주민 보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언론의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이란 쉽게 말해 언론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과 방법을 제시한 지침입니다. 저희는 이주민 보도에서 프레이밍으로 인한 편견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해 이러한 결과물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OECD 기준 이민 증가율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직 미국이나 영국만큼 이민자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향후 더 많은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한국에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나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주민을 실제로 일상에서 만나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디어는 대중의 인식 형성에 큰 역할을 하지만 불법 체류, 범죄, 사회적 부담과 같은 프레이밍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기도 하며 이주민에 대한 관심 또한 낮아 언론의 프레이밍 또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확인한 저희 리프레임 팀은 앞으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한국 사회를 위해 이주민 보도에 대한 한국 언론의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이러한 저희의 탐사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전회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기관별로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인터뷰 질문지는 먼저 미국 언론의 이주민 보도에 관한 경향이나 아니면 인식들을 물어보는 메인 질문들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으로 기관별 특성과 그리고 인터뷰의 직무에 맞게 기관별 맞춤 질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 질문들을 합쳐서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교수님의 피드백도 받았고 또 저희들끼리 계속 인터뷰의 직무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서 이 질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계속 고민을 해보고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서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Feed into World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언론기관인 만큼 저희 분야에서 관련된 질문을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의 이주민 보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넣었고 또 기자 양성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기자 양성에 관한 부분도 질문들로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국내 탐사로 먼저 한국 다문화 청소년 협회를 인터뷰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다문화 가족이 겪고 있는 법적 어려움과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언론의 사건 중심 보도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주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한국 언론이 이민자 범죄를 자극적으로 다루며 국적을 강조하거나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는 등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내 탐사를 바탕으로 저희는 국적 프레이밍, 언론 윤리, 수용자 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cover business or politics where the media is very, people really know what they're doing. And there are, it can change your life if there's a story written about you, like I was saying earlier, but it also can have serious repercussions.
다큐멘티드는 이주민 커뮤니티 중심 뉴스룸으로 뉴욕에서 이민자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와 제도의 변화를 현장 중심으로 보도합니다. 동시에 커뮤니티 저널리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이주민 중심 뉴스룸이 이주민 이슈를 어떠한 보도 원칙과 언어를 통해 재구성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 인터뷰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이야기해보고 볼까? 좋아. 내가 인상 깊었던 거는 마지막에 한국 언론 가이드라인이 포함되는 게 좋겠다고 추천해주신 원칙들이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일단은 사람 중심 언어 사용하기. 이거는 우리가 사전 조사하면서도 되게 많이 봤었던 건데, 그걸 실제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또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그 원칙이랑 그 국적이랑 신분, 체류 상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최소한만 공개하는 최소 공개 원칙, 이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리고 그 보람 있는 순간을 우리가 여쭤봤었는데, 그때 내가 지금 막 구체적인 디테일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 어떤 사람한테 본인들이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쳐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자꾸 약간 본인들을 작은 뉴스룸이라고 칭하셨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되게 작은 뉴스룸이고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그런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상을 어떤 주제로 제작을 하시냐면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가지고 제작을 하신다고 해서 그게 되게 인상 깊기도 하고, 우리가 카드뉴스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거랑 되게 관련이 깊다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되게 그냥 이민자 이슈뿐만 아니라 요즘 약간 AI 콘텐츠나 뭔가 허위 정보 그런 좀 더 뭐라 해야지 근본적인 문제, 언론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영상 만드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우리가 카드 뉴스 만들 때도 되게 참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미리 미국의 기사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었을 때 이주민을 지칭하는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undocumented라던가 아니면 그냥 migrant 혹은 immigrant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했었는데, 이것을 고정시키는 기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었었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용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다큐멘티드에서는 언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편의대로 그 용어를 고정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부분 또한 가이드라인에 적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티드라는 회사 자체가 저희 주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인 게 이주민 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매체 회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주민의 입장에서 이주민을 보도할 때는 정말 이주민으로서의 누군가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누군가로 대하고 또 그들을 기록하는구나 라는 거를 또 새삼 느끼게 되어서, 저희도 이주민이 좋다 혹은 이주민이 나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인간으로서의 이주민들을 다루고 싶은 사람들인 만큼 다큐멘티드라는 회사의 기사들도 더 많이 참고해서 그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용어나 표현들을 좀 익힐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회사 자체가 이주민 분들로 많이 이루어진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적인 느낌도 들었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이런 문제의 제대로 된 투명한 보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Feed Into Words는 이주민 저널리스트 양성이 주 활동인 언론 교육 기관입니다. 이주민을 보도의 주체로 세우는 윤리적인 스토리텔링과 실무적인 제작 방식을 학습해서 한국 언론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월드뱅크는 전 세계 이주 난민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다루는 국제기구로 민감한 사회 이슈를 균형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메시지 원칙을 파악해서 저희가 제작하고자 하는 다큐멘터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크게 약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민자 자체를 기자로 양성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말씀해주신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민자들을 그 목적, 뭔가 대상이 아니라 정말 주체로서 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연구하는 주제의 목적도 그 이민자들을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이민자들을 정말 사람으로서 주체로서 대하기 위한 언론을 바꾸려고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인상 깊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큐멘터리 촬영에 관해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다큐멘터리를 아무래도 그 전문적으로 오디오 다큐멘터리이지만 아무튼 전문적으로 기획해 오시던 분이다 보니까 제작에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얻었는데, 다큐멘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정보 전달의 역할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터뷰 해주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냥 정보 전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상황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좀 더 좋은 다큐멘터리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상당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도 좀 얻었는데요. Feed into World 내부에서도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려는 보도 지침에 관한 가이드라인 말고도 이민자들이 기자로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좀 추가 정보도 얻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결과물을 나중에 제작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인터뷰 해주신 말씀도 다 인상 깊게 들었는데, 특히 저희가 만난 장소가 인터뷰이께서 거주하시는 장소 근처에서 만났는데요. 그 장소가 주는 상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인터뷰이께서 말씀해주신 그 멕시코계 사람들과 또 중국계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이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그저 따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라는 공간에서 또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공원을 함께 산책을 하였는데요.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렇게 이주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주민과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주민들과도 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었고, Feed into World라는 그 기관 특성상 굉장히 이미 이주민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시는 분과 또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짜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인사이트를 더 얻을 수 있는 기회였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Feed into World는 우리가 다 이미 조사를 했다시피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언론과 이주민들 관련해서 이제 뉴스 기사를 쓰시는데, 답변을 할 때마다 그때 계속 언급하셨던 게 이주민들이 직접 쓰는 기사 뉴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주민이 좋다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뉴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주민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쁘고 누군가는 착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편견 없이 쓸 수 있는 건 사실 이주민들밖에 없다. 이주민들이 쓰는 그 뉴스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언급을 하셨다. 이주민이랑 저널리스트를 결합시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대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라디오 관련된 다큐멘터리, 우리가 다큐멘터리 제작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분이 비주얼적인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제작. 여성 관련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쪽에도 거죠.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도 이제 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것도 여쭤봤었는데, 그때 뭐 프레임의 중요성 그것도 막 언급하시면서 그런 것도 조언해 주셨고, 다양한 관점을 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은 어떤 거? 내부적으로 참고하는 게 있다던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약간 보도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이주민들이 이제 취재를 가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지역에 취재를 가면은 무조건 컨택을 한다던가 그냥 오버 컨택이라고 그냥 과하게 일부러 더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도 가이드라인도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거 이제 후속으로 보내주신다고 또 하셨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인터뷰 마친 다음에 우리 뭐 어디 관광했냐 이런 거 물어보시다가 이제 그러면 여기 이쪽 공원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다 해서 따라갔는데, 그 브루클린이 멕시칸 분들이 사시는 곳이 있고 그리고 차이나 중국 분들이 사시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두 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사용하는 공원. 그래서 그 공원에서 그 모두가 만날 수 있다 해가지고 약간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거기를 이렇게 구경시켜 주시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하고 마을이 너무 예뻐서 사진도 같이 찍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다. 우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원래 저희가 공부하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과학적인 관점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고, 그리고 박사님께서 이주민이나 국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저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주민들이 경제적인 기여를 한다라는 사실을 언론이 전달을 할 때 이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대상화하지 않고서 그 팩트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게 이주민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미지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얻을 수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잘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게 되게 의외처럼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국내에서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표본 수집을 하고 기사들을 분석을 했었는데, 좀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제시되는 기사들도 보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되게 부족하구나 라고 좀 자연스럽게 인식을 들었었던 것 같은데, 또 전문가이신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국내 기사를 분석을 하면서 그래도 국내 언론도 나름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꼈었는데, 또 전문가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또 구조적으로 부족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느꼈던 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 국제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약간 노동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때까지 이주민들은 그냥 정말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뭔가 여기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새로웠고, 아까도 인터뷰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는 좀 아직도 고민되는 게, 이들을 경제적 주체로 보면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겠지. 사람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노동력으로만 보고 끝낼까봐 그것도 좀 무서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인터뷰 하시는 분께서 언론 기관에 이렇게 종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언론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주민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이주민에 관한 모습까지는 사실 신경을 쓰기는 많이 어렵잖아.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뭔가 우리가 보도만 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려면 어쨌든 연구를 하시는 리서처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박사님처럼 이렇게 조금 다른 업계지만 그러한 분들도 우리가 어쨌든 대중용이나 교육용을 만드는 것처럼 좀 더 인식을 향상을 시키면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잘 날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해주신 가장 큰 요점은 이민자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거에 긍정적인 측면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미디어가 그거를 보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해주신 되게 경제학적인 이점들이 몇 개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지금 그분들은 일단 네이티브들이랑 다른 스킬을 가지고 있고 분명 그 스킬에 관해서 되게 우수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 네이티브들이 없는 그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합쳐지면은 굉장히 경제적 이점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더 심각해질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인구 부족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은 그건 오히려 나라에 엄청나게 좋은 점이고 그게 꼭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지금 기억난 이유는 그것들인데 그러한 이제 경제적 이점들을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교수님께서는 특히 이민자 중에서도 아동에 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는 약간 직접 본인이 겪은 일들, 본인의 뭐 아들의 얘기나 그런 교수님들의 실제 이야기들을 알려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건 되게 인상 깊었어. 그 이주민들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하셨어가지고 우리가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조금 더 수정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좀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는 게 어쨌든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다. 왜냐면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화를 시키려면은 어쨌든 미디어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니까 미디어의 큰 역할이나 중요도가 높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휴그너 교수님이 아동에 대해서 해주신 말들이 가장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굉장히 좀 소홀히 여기고 있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난민들뿐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나 소외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 JRS는 국제 NGO로 난민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난민과 강제 이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JRS의 사례를 통해서 미디어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때 어떠한 기준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단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JRS 인터뷰이께서 언론에 보도를 할 때 이제 이주민들이나 난민들을 최대한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동시에 그들의 스토리를 좀 다양하게 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JRS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뷰들을 계속 하면서 참 이 공정한 보도와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잘 엮는 그 중간점을 찾는 게 진짜 좀 어렵기도 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좀 해내야 하는 과제라는 거를 오늘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서 한 번 더 느꼈고 또 어쨌든 JRS가 이제 난민들을 도와주는 또 지원을 하는 기구이다 보니까 인터뷰이께서 맨 처음 질문에서도 자기가 겪었던 인상 깊었던 일을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에서 좀 더 사람들이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난민들과 이주민들의 삶을 보도할 때 어떤 편향된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고 자극적인 것들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나 언론 보도에서는 어떤 자극적인 헤드라인 그리고 일부만 보게 된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자꾸 거짓된 정보와 과장된 정보를 섞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경우들을 난민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난민들과 이주민들의 삶을 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을 바라볼 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고 이러한 태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일단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정말로 궁금하고 또 관심 있었던 주제에 대해서 의견도 들으면서 내 개인적인 그런 식견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 연구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어.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하는 것도 되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잘 무사히 끝낸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도 들어. 나는 일단 우리가 되게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 계신 전문가님들을 만났잖아. 다양한 관점에서 뭔가 이런 우리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경제학적으로 이민자가 같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연구하면서 한 번도 논의해보지 못한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좀 그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새롭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우리부터가 좀 열린 마음으로 이민자들을 언론에서 보도하자라는 연구를 하는 우리부터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님들을 만나면서 점점 우리의 관점이 확장되는 것을 느껴서 더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이 열린 마음으로 이민자들을 어떻게 언론에서 보도해야 될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